좋은 아침이에요? 잠깐 너무 이르다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알람이 울리고 몇 번 스누즈 버튼을 누른 후 간신히 일어나서 욕실로 향하고 이를 닫고 전화기를 확인하고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려요. 그러다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눈 한 구석에 작은 노란색 눈곱이 있습니다. 묽을 수도 있고 때로는 두꺼워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어디선가 뛰어나와서 안녕이라도 말하듯이 꼬리를 흔드는데 강아지의 눈에도 눈곱이 있는 게 보여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1단계 눈 깜빡임. 눈을 깜빡이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 깜빡이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은 1분에 20번 정도 청소를 하고 윤활유를 바릅니다. 눈과 불이 감길 때마다 기름은 눈 표면에 퍼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을 깜빡임으로써 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가끔 눈에 들어가는 짜증나는 작은 먼지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눈을 깜빡이다 보면 사라집니다. 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눈 깜빡이는 부분만 제외하고요. 눈은 감겨 있지만 청소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눈을 매우 아프게 할 수 있는 남은 먼지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은 잠을 잘 때도 박테리아와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에 보이는 눈곱이에요. 피부세포, 기름, 물, 그리고 눈물이 밤사이에 씻어낸 모든 먼지의 혼합물입니다. 약 20%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잠을 잡니다. 물론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옆에 자는 사람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눈은 심각하게 가려울 수 있어요. 눈은 하룻밤 사이에 마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끔 아침에 눈을 비비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간밤에 건조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죠. 눈곱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침 셀카를 찍기 전에 세수한 것만 잊지 마세요. 그 잔소리. 부모님은 항상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 말씀이 옳아요. 쉿, 혼자만 알고 계세요. 스크린 사용 시간이 너무 길면 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원들은 스크린을 보면 장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눈물에 기름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손을 맞대고 문지르세요. 따뜻해지죠? 이제 핸드크림을 발라보세요. 좋아요? 눈물의 기름기를 보충해야 해요. 20, 20, 20 규칙을 따르세요. 매 20분마다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약 6m 떨어진 곳을 보세요. 20초 동안요. 가끔 10초 동안 눈을 감는 것도 좋아요. 그건 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닦아보세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 위에 가볍게 눌러주고 바깥쪽으로 닦아내세요. 눈은 두 번째로 복잡한 기관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두뇌예요. 눈은 200만 개가 넘는 작동 부위로 구성되어 있고 10대 이후로 같은 크기를 유지합니다. 뼈, 기관, 피부, 근육, 코와 귀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만일 눈도 계속 자란다면 어떨까요? 골프공만한 눈을 가진 인간 올빼미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긴 속눈썹과 두껍고 수치 많은 눈썹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은 거의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눈은 아주 빨리 치유됩니다. 작은 상처는 이틀이면 낫거든요. 일주일에 6번씩 헬스장에 가더라도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근육 그룹은 여전히 눈에 있습니다.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빠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안구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줌인, 줌아웃 할 수 있어요. 눈꺼풀은 눈을 보호하는 유일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속눈썹은 먼지를 막기 위해 있고 눈썹은 작은 스펀지처럼 물이나 땀이 눈에 들어가기 전에 흡수합니다. 모든 동물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눈썹을 갖고 있어요. 낙타의 속눈썹은 10cm까지 자랍니다. 사막의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아주 멋지게 나와요. 만약 눈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라면 미안하지만 완전한 눈 이식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시신경은 너무 민감하고 100만 개 이상의 신경섬유 연결 부위가 재구성돼야 합니다. 각막 이식이 필요하다면 안과 의사가 상어의 각막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어의 각막은 우리 각막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벌은 5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돌고래는 한쪽 눈을 뜨고 잡니다. 개, 고양이, 새, 물고기, 파충류는 3개의 눈꺼풀이 있어요.
정말 불공평해요. 우리도 눈꺼풀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은 1시간에 36,000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수백만 가지의 다른 색깔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자외선과 적외선이죠. 눈은 매 초 최대 50개의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나가는 자동차, 돌아가는 바퀴,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 머리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보행자들, 개, 고양이,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가는 쥐. 아침 커피를 마시고 오늘 아침 머리 빗는 걸 깜빡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눈은 이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눈 뒤에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바로 시신경이 망막에 부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과 뇌는 시력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예요. 차선 변경을 할 때만 빼고요. TV에서 경찰이 항상 망막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눈이 256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문은 40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눈을 응시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눈은 매우 복잡하고 멋집니다. 뇌는 능력의 50%까지를 시각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거나 음성 메일을 들을 때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두뇌의 힘이 더 많아져요. 눈동자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에요. 동공이 커지면 흥미, 매력, 심지어 혐오감 같은 심각하게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때 눈을 더 깜빡이고 읽을 때는 훨씬 덜 깜빡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후에 눈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보너스 상식, 여러분은 진짜 책을 전자책보다 25배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갈색 눈을 가진 사람보다 적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최초의 인간은 약 7,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난데없이 말이죠.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이는 푸른 눈의 사람들이 실제로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이름은 아니입니다. 눈도 피부처럼 햇볕에 그을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크고 파란 눈이 햇빛에 타서 갈색으로 변하진 않을 거고 2-3일이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매우 불편할 수 있어요. 눈꺼풀 없으면 눈이 얼마나 햇빛에 타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다음에 재채기를 할 때 눈을 감거나 깜빡이지 않고 재채기를 할 수 있는지 보세요. 걱정 마세요. 눈이 튀어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이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동 반사작용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나요? 과학자들 역시 잘 모릅니다. 우리 몸에도 다른 자동 반사신경이 있어요. 의사가 무릎을 치거나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두려워합니다. 안과 의사를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누구는 눈을 만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면 눈을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적들은 시력을 더 좋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금 귀걸이를 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을 추천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의 80%는 눈을 통해 옵니다. 눈은 두뇌가 바깥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물이 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사람들이 속상할 때 울음을 터뜨렸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답니다.